로마의 폭군 칼리굴라. 지중해의 푸른 파도에 둘러싸인 로마 제국, 한때는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튼튼한 제도와 티베리우스의 철권 통치 아래서 꽤나 안정되게 돌아가던 곳이었다. 하지만 티베리우스 황제가 숨을 거둔 이후 로마 민중은 이전고도 새로운 황제의 등장에 기대를 걸게 된다. 모두가 숨을 죽였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작은 장화에서 유래한 별명을 지닌 젊은 황제 가이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 우리는 그를 칼리굴라라 부른다. 칼리굴라는 로마 남쪽의 해변 도시 안티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로 로마 제국의 영웅이자 장군으로서 병사들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았다. 어린 칼리굴라는 아버지를 따라 국경지대 라인강에서 병영 생활을 하며 자랐다. 병사들은 어린 칼리굴라가 로마군의 군하인 칼리가를 본떠 만든 작은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장난스럽게 칼리굴라라 불렀다. 이 별명은 훗날 그가 황제가 된 뒤에도 평생 따라다니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칼리굴라의 유년기는 그리 평탄치 않았다. 아버지가 시리아 안티오키아로 옮겨가자 함께 그곳으로 갔으나 게르마니쿠스는 말라리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다. 칼리굴라와 가족들은 로마로 귀환했지만 그곳엔 이미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와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사이는 극도로 나빴고 결국 어머니와 두 형마저 국가 반역죄로 몰려 유배된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칼리굴라는 어머니가 투옥된 뒤로 할머니 안토니아의 손에 자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티베리우스 황제가 머무르던 카프리 섬으로 불려가게 된다. 이때 칼리굴라의 나이는 19세였다. 그는 늙은 황제 앞에서 나는 가족의 비극 따위는 모두 잊은 충성스러운 아이입니다. 라고 몸을 낮춰야만 했다. 티베리우스는 끊임없이 칼리굴라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 그의 실수나 망언을 찾아내려 했지만 칼리굴라는 완벽하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스스로도 속일 만큼 가식적이며 조심스럽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잔혹성과 극단적 취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칼리굴라는 죄수들이 고문당하고 처형되는 광경을 기묘하게 즐기는가 하면 한밤중에 가발과 긴 옷으로 변장해 술집과 음란한 곳을 돌아다니는 일을 스스럼없이 했다. 이 모습을 본 티베리우스조차 칼리굴라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포함해 온 국민에게 불행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서기 37년 카프리 섬에서 직거하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숨을 거뒀다. 로마는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더 이상의 체포와 공개 재판, 처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티베리우스의 죽음이 진짜인지 혹은 또 다른 함정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던 사람이 많았다. 결국 원로원은 티베리우스의 양자였던 24살의 가이우스, 곧 칼리굴라를 황제로 추대했다. 민중은 은둔하며 공포정치를 펼치던 티베리우스와 달리 젊은 혈기에 새 황제를 반겼다. 즉위 초 칼리굴라는 세금 감면, 검투사 시합과 전차 경주 부활 같은 대중 친화 정책을 펼쳐 원로원, 군대, 민중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의 유고를 화려한 의식과 함께 로마로 이장하고 아우구스투스의 묘에 안치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황제 생활은 불과 몇 달 만에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칼리굴라는 점차 자신이 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마치 무대 위 주인공처럼 위상도 번쩍이는 것으로 치장했고 때로는 여장을 하거나 황금색 수염을 달기도 했으며 신들의 상징인 삼지창이나 번개 모형, 뱀 형상의 지팡이를 들고 궁전에서 춤 공연을 열었다. 그의 망상과 사치는 결국 나라의 재정을 파탄시키기에 이른다. 티베리우스가 물려준 270만 세스테르티우스에 달하는 국고를 불과 1년 만에 탕진해버린 것이다. 충족되지 않는 허영심을 채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온갖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들였다. 로마 귀족들의 유산을 칼리굴라 자신이 상속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독살했다. 곡식 창고는 닫아 기아 상태를 선포했고 부유층이나 원로원 의원들에게는 각종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자금을 뜯어냈다. 나아가 칼리굴라는 자신의 잔인함을 분출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다. 검투사 경기에서 관중들을 땡볕에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굶주린 맹수들 앞에 늙고 병든 사람들을 내던지기도 했다. 죄수가 너무 많아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다 끌어내라 고 명령한 일화도 전해진다. 폭정이 이어지자 믿고 따르던 근위대 장교들과 로마의 주요 인사들도 그를 향해 등을 돌리게 되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 앞에서 옷자락을 끌며 노예처럼 서 있어야 했고 혹시라도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면 이유도 모른 채 비밀리에 살해게 당했다. 칼리굴라가 특히 조롱하며 괴롭힌 인물 중에는 노장이자 근위대의 부군 단장을 지냈던 카시우스 카이레아가 있었다. 황제는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무의미하고 모욕적인 명령을 반복했다. 카이레아는 마침내 소수의 동료 장교들과 반란을 결심한다. 서기 41년 1월 24일 한 극장의 지하 복도, 연극 관람을 마친 칼리굴라가 지하 통로를 지나나가려던 순간
매복 중이던 카이레아가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어 황제의 목과 가슴을 찔렀다. 칼리굴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의 신체엔 수십 번의 칼자국이 더해졌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그의 절규는 나는 아직 살아있다 였다고 전해지지만 폭군은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칼리굴라의 최측근이었던 병사는 그의 아내 카이소니아마저도 가차없이 죽였으며 칼리굴라의 어린 딸마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최후의 순간에도 로마 사람들은 이건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 하며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그만큼 칼리굴라의 광기와 공포 정치는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죽음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로마인들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칼리굴라의 통치는 3년 10개월 8일에 불과했으나 그 짧은 기간 동안 로마의 온갖 부조리를 응축해놓은 듯한 혼란과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역사가들은 그를 폭군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의 즉위 초반에는 민중이 환호했고 집권이 지속되며 점차 스스로 신격화를 시도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린 과정을 지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칼리굴라는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가 닦아놓은 로마 제국의 통치 기반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 대외 정책 또한 갈리아나 게르마니아에서 큰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고 이스라엘이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의 분쟁은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결국은 끝없는 사치와 잔혹함으로 인해 인심을 잃었고 스스로가 인간계의 강림한 시인이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파멸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공포 정치는 로마에 새로운 교훈을 남겼다. 절대 권력 앞에서 침묵하던 사람들은 폭군이 사라지고 나서야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칼리굴라의 생애는 로마 제국이 화려한 망상과 잔혹한 현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다. 그의 파멸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은 그가 처음에는 민중의 지지를 받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통치 기반을 잇고자 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하지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끝을 알 수 없는 사치를 벌이던 그 순간부터 이미 파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칼리굴라는 생전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한 증오하게 내버려두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의 삶을 요약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본심을 숨기고 황제를 피해 살아남으려 했던 어린 시절의 칼리굴라가 막상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누구보다도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 되어버린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칼리굴라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그리고 그의 비극적 최후는 잔혹한 권력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